어, 자, 안녕하세요. 한번 그 강의를 해서 올렸다가, 어, 거기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학생 얼굴이 나와서 업로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다시 강의 만들어서 올리는 중입니다. 자, 다시 만드는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강의는 학생이 이제 질문을 좀 해서 그 2차 함수 파트에 난이도는 이제 상에 해당되는, 뭐, 극상까지는 아니고요.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도움이 좀 될 거니까요. 잘 보고, 이해하시고, 본인의 실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문제를 읽을 때, 수학 문제를 읽을 때, 마지막을 항상 먼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앞에 문제를 쭉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먼저 마지막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묻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 어떤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의 수의 성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정수라고 시작하고 있죠. K는 정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먼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수라고 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차 함수 두 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차 함수는 평범해 보이는 이걸 1번이라고 선생님이 할 거고, 두 번째 이차 함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두 개의 이차 함수하고 동시에 접하는, 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나오고 있죠. 동시에 접한다. 이 접한다라는 사실, 뭐, 그냥 항상, 그 강조를 드리는 이야기지만, 수학 문제에서 그 한 글자 한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인 것 같아요. 접이라는 말. 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두 개일 때.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접하는. 그때 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직선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직선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풀이의 시작이, 자, 시작하죠. 우선 약간의 고민 끝에 그 원하는 그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일단 놓으셔야 합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또 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직선이 이제 1하고 1번 그래프하고 2번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얘가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판별식도 두 번 써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잠깐 좀 풀기 전에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요 2차 함수하고 얘하고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썼다. 그럼 그 판별식은 어떤 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어때요? A하고 B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요 2번 2차 함수랑 얘랑 또 연립을 해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또 판별식을 또 써야 되죠? 그랬을 때 그 판별식 또한 A하고 B,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K에 관한 또 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번과 직선, 내가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선생님이, 이 직선은 3번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1번, 1번과 3번의 판별식, 연립했을 때 판별식 D1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번, 2차 함수 그래프하고 또 3번 직선의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0, 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접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A, B,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문자가 등장하는 방정식이 아마도 판별식의 구조상 그 2차식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정식이 두 개 이상 세워져 있는 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개념으로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연립방식. A하고 B에 관한. 라고 했을 때, 이 A, B가 지금 보면 직선에서 기울기하고 Y 절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곧 이 직선의 개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K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정식은 여기서 한 개, 두 개가 나오는데 문자는 세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정방정식을.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풀이가 불가능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게 공부했던 부정방정식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가 하나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과 또 하나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었다는 그 개념을 기억하십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K가 정수라는 사실이 또 하나의 시계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좀 심한 문제들을 공부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지 못했을 거예요. 자,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풀이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 선생님이 이제 뭐 브리핑을 좀 했죠? 이해가 갔다면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 보죠. 자, 우선은 1과 3을 연립한 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1, 3을 연립하면 x의 제곱, 그죠? 플러스 2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2항했습니다. 2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제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판별식을 쓰는데 선생님 D1이라고 하겠습니다. D1 판별식을 쓰면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D1 이퀄 제로라고는 앞서 말씀드렸더니 방정식이 하나 이렇게 탄생을 할 겁니다. 그쵸? 자, 동시에 또 옆에다가 2번 이차 함수랑 3번 직선이랑 또 연립을 했을 때 자, 연립을 이렇게 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것과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약간 불편하더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을 이 항에서 먼저 쓰죠. 그래서 플러스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은요. 1차 항 보면은 여기 ax가 우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서 뭐가 넘어오냐면, 플러스 6이 넘어옵니다. 그쵸? 플러스 6이 넘어와서 여기가 a 마이너스 6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할 거냐면, B가 있고요. K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좌측에서 숫자가 얼마가 넘어옵니까? 좌측에 숫자가 마이너스 9가 넘어오죠. 그래서 플러스 9가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판별식을 또 이제 판별식 D2라고 하고요. 판별식을 써보면 A-6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를 하면 이제 A는 현재 1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C 부분이 B-K 플러스 9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이제 0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틀은 0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보세요. 여기 A, B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A, B에 관한 방정식인데 K가 하나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이에요. 그죠? 연립방정식. K가 하나, 문자가 하나 더 있는 연립방정식. 그래서 당연히 연립방정식 풀이는 뭐야? 문자 하나를 소거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조망을 해보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이제 A하고 B일 텐데 이 A, B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이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기울기하고 Y절편이잖아요. 기울기 Y절편이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그것은 직선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상황에 가시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만 우선 보면 A는 2차고 B는 1차예요. 그죠? A는 2차고 B는 1차니까 연립방정식 풀이의 기본 문자 소거를 B를 소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를 소거하기 위해서 B 중심으로 좀 정리를 잠깐 해봅니다. 자, 요식은 4B만 남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4B만 넘기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가 되겠네요. 계산이. 숫자는 사라지죠?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제곱했을 때 플러스 4하고 사라지니까 여기 정리가 이렇게 되고요. 자, 우측에 있는 이 방정식도 여기 사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똑같이 사비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것도 좀 사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사비는
그 사비를 우변으로 이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좌변 정리만 하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a제곱이 나오겠고요. 그죠? 마이너스 12a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4k도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숫자는요. 여기서 플러스 36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36하고 서로 사라집니다. 자,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죠? 자, 이제 사비를 소거를 할까요? 똑같은 거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탄생하는 방정식이 자, 이 물결친 요놈하고 이 물결친 요놈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이 양에서 정리하면요. 2a 제곱이 되겠고요. 확인되시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6a가 되겠고 그다음에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네요. 자, 드디어 정리된 모습을 만났습니다. 2로 나눠주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k는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다시 한번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보세요.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얘가 뭐냐 스스로. 이게 뭘까? 갑자기 왜 2차 방정식이 그쵸? A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렇지, 면 A가 뭐야? 라고 했을 때 A는 직선의 기울기고요. 2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돼 있고 2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맥시멈 A 값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딱이네요. 이때 A 값이 두 개가 있어야 이 직선이 두 개가 될, 그죠? 그건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오케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관한?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요건 기울기, A가 기울기니까요.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 기울기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선의 개수가 두 개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또 얻는 겁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A 값이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직선이 두 개가 되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또다시 판별식을 또 씁니다. 여기다 4분의 D. 자, D3라고 할까요? 세 번째 판별식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 절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그래서 2K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지. 그래서 2K는 어때요? 8보다 작다, 아니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런데 K가 정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8보다 작으니까 K가 정수이므로 K는 이렇게 되는 거죠. 8보다 작은 정수. 그러니까 7부터 6, 5, 4, 3 이런 정수들이 쭉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까요?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하,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이게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던 요 기울기 이때 곱이라고 하는 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이 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K가 되는 것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있는 2K가 바로 기울기 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때 이 K라고 하는 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이 7 이하의 정수이기 때문에 7일 때 K가 바로 7일 때 얘는 14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다. 자, 100% 이해가셨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풀어서 맞았다 하더라도요. 이게 꼭 그 100% 100% 이해하면서 맞았다라고 보기 힘든 어,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가볼까요? 자, 2차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보니까 얘는 또 뭐 마지막에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묻고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될 거예요. 2차 함수 fx가 위로 볼록하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새로운 함수 gx가 또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gx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요 fx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것. 자, 근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x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프는 y축으로 대칭된 그런 그래프다라는 사실을 약간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되게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좀 요 지식이 받침이 되면 좋을 텐데요. 뭐냐면 필요한 게 여기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y는 fx를 y축 대칭을 시키면 그때는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네,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습니다. 몰랐다면 뭐 새롭게 다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실 여기 조금 망설여지는 게 요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은 좀 불편합니다. 이 내용은 공통수학 2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점을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실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x를 실제로 대입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래서 이 그 함수가 직선 y는 t와 만나는 그런데 이 y는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y는 t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변수가 y하고 x예요. 그죠? 우리 여기 y는 등장 안 했는데요. 그랬을 때 fx나 gx가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y 값이니까 y하고 변수들이 모두 x 아닙니까? 그죠? 이거 x인데 이게 t가 등장했어요. y는 t. 라고 했을 때 이 t는 어쨌든 문자니까 변하긴 변하는데 x하고 관계가 없는 t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예요, 상수. 함수에서 공부하면 상수함수라고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라고 그래서요. 그래프가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y는 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래프하고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 하자. 자, 또다시 ht라고 하는 또 함수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ht라고 하는 함수가 또 등장했는데 그 ht는 개수예요, 개수. 서로 다른 점의 개수. 그래서 그 ht라고 하는 그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자연수 t의 값을 알파라고 그러고 또 그 HT는 개수인데 개수가 4개가 되는 그러한 자연수 T의 값을 베타라 할 때 이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도대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친구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선생님, 난 이 부분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건 좀만 기다려 주시고 우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우선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얘는 좌표축을 자,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걸 먼저 선생님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그려서 자, 위로 볼록한 걸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딱 그리고 나서 자,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뭐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를 계산하면 이 그래프의 축은 뭔가요? 2죠, 2. 이 x는 2가 축입니다. 오케이? 응. 자, 그럼 어딘가에 이쯤에서 0도 있겠죠? 0, 잠깐만요. 요거는 점선으로 좀 처리해서 여기에 어딘가에 x는 0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x는 0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예요? y축이죠, y축. 이 x는 0이라고 하는 게 사실 y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얘가 y축이니까 이제 x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부분은 이 오른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그래서 여기만 선택을 하고 요건 버리는 거예요. 여기 y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x가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고 했을 때 f-x 아닙니까? 요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y축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 부분을 y축을 대칭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기억나시죠? 뭔지 아시죠? 데칼코마니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여기 Y축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완성을 잠깐 해보면, 여기 Y축이에요. 이 Y축. 그랬을 때, 이 왼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좀 더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요쯤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라져야죠. 무슨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없어야지. 이 부분은 없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자, 잠깐, 요 그래프는, 자, 2 여기가 2 얼마냐면은 2 대입하면 8이고요. 당연히 이 점도 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마이너스 2,8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y축 대칭이니까요. 그 다음에 x에다 0 넣었을 때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자, 구조가 대충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y는 t라고 하는 이거는 y는 t라고 하는 거 얘는 x축하고 평행한 이런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y는 t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직선은 t가 문자니까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t가 4다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이 4라고 하는 거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 가세요? 만약에 t가 8이다 그러면 여기 위에 가서 여기 두 점에서 동시에 딱 접하는 여기 8. 그러니까 t 값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제 다시 한 문제를 봐보세요. 개수를 HT라 하자. Y는 T랑 요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 Y는 T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 하자. 그때 HT가 두 개가 되는 그러한 모든 자연수 T의 값의 합을 알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그래프 보면 현재 상태가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이해가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모든 자연수 T의 값의 합을 알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언젠가 여기 0이 있겠죠. 0. 그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짝 올라가면 얼마가 있어? 1이 있겠지. 1 자연수. t가 1. 그렇지. 여기 t가 1. 요게 있겠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요게 이렇게 올라가서 선생님 요거 좀 몇 개 좀 그릴게요. 1, 2, 3, 4.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요거 지금 t가 얼마일 때냐면 1일 때 자연수 하나,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t가 2일 때, 그죠? 여기 또 자연수잖아요. 여기 교점 두 개입니다. t가 3일 때 또 교점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하지만 이 t가 4인 걸 보시면 교점이 하나, 둘,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세 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교점이 세 개예요. 여긴 다 두 개인데. 두 개, 두 개. 이 밑으로도 계속해서 두 개이긴 하지만 문제는 t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t가 8일 때 지금 보면 교점이 또한 여기서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교점의 개수가 이 개수가 2가 되는 모든 자연수 t의 값을 합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밑에서 보면 1일 때, 2일 때, 그다음에 3일 때, 그다음에 8일 때 이렇게 해서 14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쵸.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개수가 몇 개가 되는, 네 개가 되는 그러한 모든 자연수 t의 값의 합을 베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4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4개가 되는 거 좀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자연수는 자, 여기가 지금 4잖아요. 4보다는 살짝 커야 되는 거니까 얼마? 그렇죠. 5일 때, 또 6일 때, 그다음에 또 7일 때. 그쵸? 그래요. 8일 때는 방금 한 것처럼 두 개니까요. 그래서 5, 6, 7, 요때가 모두 4개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베타라고 하는 것은 베타는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t의 값의 합이니까 방금 봤죠? 5하고 6하고 7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합하면 18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8에서 14를 뺀 4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나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보러 갈까요? 자, 3번 보시죠. 자, 얘는 또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걸 묻고 있네요. 그럼 fx는 먼저 한번 보시죠.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인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1사분면 위의 점 a, 2에서 만난다. 이때 이 방정식 fx 이퀄 gx의 두근의 차가 6일 때 방정식 요놈의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자, 만만치 않은 문제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인 이차 함수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차 함수의 표준형 기억하시죠? 네, 특히 꼭지점 A X좌표는 대칭 축하고 나타내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 2차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2차 함수 fx는 최대한 이 표현을 해보면 2차 항의 개수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ax 제곱 이렇게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a라는 문자를 이미 여기 써버렸어요. 그래서 문자의 중복 때문에 쌤이 k를 써서요. kx의 제곱 이렇게 쓸 텐데요. 자, 꼭지점 x좌표가 0이니까 그냥 k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fx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못 쓰면 뭐 꽝입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원점을 지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직선 gx가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a, 2에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gx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원점을 지나니까 y좌표는 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있고 x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럼 이 기울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알고 계시나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그쵸? 예, 근데 좌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어디에 두 개가 있나요? 원점과 a, e. 그러니까 0,0에서 a, 2까지. 그러면 x값 증가량은 0에서 a까지니까 여기가 a분의 y값 증가량은 0에서 2까지니까 여기 a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a분의 2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 값의 부호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그냥 뭐 상황이 아래로 볼까하고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하고 어딘가 원점 지난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 지난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죠. fx는 kx의 제곱 마이너스 2고 요 직선을 나타내는 gx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a분의 2x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마지막에 보시면 fx 콜 gx의 이런 방정식,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쵸? y를 소구한 연립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만 이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 그때 두근의 차가 6이다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뭐 a하고 k라는 문자 두 개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문제에서 이야기한 fx 이퀄 gx라고 하는 이걸 식을 써보면 fx는 kx의 제곱 마이너스 2고요. gx는 a분의 2x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의 두 근의 차가 지금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어딘가에 여기 0,0이 있고 어딘가에 있고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A, 2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교점이라는 거죠. 만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A, 2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교점이 A, 2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둘 다 지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A, 2를 직선에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A 대입해 보세요. 그럼 약분해서 2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A, 2 당연하죠. 그런데 얘가 요 이차 함수에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 2는 2차 함수 이외에 2차 함수 위의 점이므로 그쵸?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니까 2는 여기 2차 함수 어디 있어?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죠. 2는 KA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KA 제곱은 4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하나 더 있는 셈인 거죠. 자, 이 조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거 뭐 있어요? 두근의 뭐, 차가 6이다라는 이거 아직 우리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잘 요리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KA 제곱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여기 요 2차 방식을 이쪽으로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가져와서 자,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죠.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a 제곱을 곱해버리겠습니다. 이게 이 생각을 쌤이 왜 했냐면 a 제곱 곱해버리면 여기 분모도 없어져서 좋고요. 여기 k a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값은 우리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a 제곱 곱해버리면 k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은 a 제곱 곱했으니까 a 하나 약분돼서 우변은 2a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 여기 뭐가 빠졌다. x 제곱이 빠졌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KA 제곱이 4니까 이걸 반영하면 4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AX 넘겨오니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2도 이렇게 지울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제곱은 제로. 근데 우리가 이게 두 근의 차가 6이라는 걸 알 때 왜 공식도 있고 아니면 근거계수 관계를 써서 곱셈 변형 공식을 써서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고맙게도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칼싸움으로. 2, 1, A, A.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칼싸움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 근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하나는 A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건, 자,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게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그죠? 모르는 상황이지만, 검증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두 근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의 차는 원래 원칙적으로 원칙에 따라갑니다.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죠? 그 플러스 얼마, 2분의 A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이게 지금 6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요때 A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이 A 값은 이제 4가 나와요. 근데 4 말고도 음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A가 음수일 때 이 문제가 상황이 A가 음수면은 보시면 A가 음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관이 없는데요. K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보니까 오케이 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K 값인데 K는 지금 보니까 A가 뿔마 4일 때 이때 K는 뭐가 돼요? K가 16분의 4니까 이 K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요거 K가 4분의 1. 그래서 fx를 완성된 fx는 K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에 fx 이퀄 0의 두 군의 곱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2차식으로 만든 자, 여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퀄 0이다라고 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요 두 군의 곱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뭐 4 곱해서 정리해도 좋지만 두 군의 곱은 우리가 a분의 c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근각계수의 관계. 그래서 A가 뭐예요? 4분의 1이고 C가 마이너스 2니까는 이 값은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걸 금방 구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이거 4 곱해서 x의 제곱은 8이니까요. x는 뿔마 2 루트 2잖아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뭐 구해도 상관없고요. 자, 문제. 풀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죠? 이해 가셨다면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음, 또 이차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좀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차 함수 등장했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해 볼까요? 이 이차 함수랑 있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새로운 또 함수 gx를 도입했는데 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하고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가 자, 요것도 참 시험제 출제를 잘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중요한 건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자, 일단은 요 fx의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2하고 4네요. 요 정도는 뭐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fx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gx에 관심이 있습니다. gx는 잘 있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음의 값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밑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값이 절대값이었으니까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야 되는, 즉 위쪽으로 이렇게 X축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수편을 공부하면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프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연습을 한 친구들은
요게 되게 쉬울 텐데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낯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간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새로운 함수, 절대값 씌운 이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다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꺾어져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예, 꺾어져 올라갈 거고요. 자, 꺾어져 올라가니까 이제 이 아랫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요게 지금 다름 아닌 GX, Y는 GX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보시면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이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플러스 K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기울기가 1이니까 요게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자, 이제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은 Y절편이 K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잘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직선하고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잖아요. 그 네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 지금 만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움직입니다. 최초로 여기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이제 몇 군데서? 두 군데서 만납니다. 계속해서 두 군데서 만나다가 여기 왼쪽에 지금 보시면 잠깐 쌤이 여기다가 자, 이거 다시 한번 쌤이 설명하기 편하게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여기 지워버리고 이쪽에다가 y는 x 플러스 k를 쓴 다음에 이걸 좀 이쪽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얘 이렇게 가면 한 개, 두 개, 보이시죠? 두 개, 교점이 두 개입니다. 계속 가다가 이제 여기 딱 지나는 순간 세 개가 될 거예요. 세 개. 그쵸? 세 개. 어디가 세 개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개고, 요거를 이제 눈치를 채셨을까요? 조금만 올리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 그래프를 선생님이 좀 예쁘게 안 그렸네. 그래프를 예쁘게 못 그렸어요. 요즘 네 개 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조금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충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렇지. 계속해서 네 개에다가 뭐 할 때까지? 여기에 살짝 이렇게 접할 때까지. 접하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점 지날 때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세 개고. 이해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가 자, 여기 지금 세 개, 그다음에 여기 현재 네 개, 여기 접할 때 다시 세 개. 이해가세요? 그렇지. 여기 이 점 지날 때, 접할 때, 요거 왔다 갔다 할 때 요 사이에서 네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K 값을 구해볼까요? 범위를? 자, 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 점이 몇 콤마 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 콤마 0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0을 이 직선에다가 대입합니다.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따라서 K 값은 2가 나옵니다. 오케이? 예, K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접할 때에 K 값을 구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접할 때. 그래서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엎어진 이 그래프는 함수가 y는 자, 요거가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를 붙였을 때 절대값 기호를 떼면은 음외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위로 블록하잖아요.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이 함수는. 당연히 물론 이 함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고요. 이게 엎어진, 즉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그래프는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여기 선생님 살짝 지울 거고요.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직선하고 요 2차 곡선하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옆에 별도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하고요. y는 x 플러스 k하고 연립을 해야 됩니다. 연립을 했을 때 접하니까 중군이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 즉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연립했으니까요. 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8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확인되나요? 자, 이항에서 정리했습니다. 괜찮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8. 그렇습니다. 자, 판별식 계산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k 마이너스 8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k 값은 자, 이거 계산했더니 말이죠. 4분의 33인가요? 그렇지. 4, 8은 32니까 그렇지. 4분의 33입니다. 계산했더니. 그래서요. 요 위에 있는 게 K는 4분의 33이고, 요 밑에 있는 요게 K가 얼마예요? 아까 구한 2죠, 2? 아까 구했던 게 여기 2 구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K의 범위는 2보다는 커야 되고, Y 절편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4분의 33보다는 작아야 교점이 요 사이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연장해서 네 개가 교점 네 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 PQ를 곱해달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문제에서 P하고 Q의 곱은 자, 2 곱하기 4분의 33이니까요. 2분의 33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그좀 지식이 없으면 좀 몹시 곤란한 그런 문제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역시 이차 함수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점 뭐 보기를 보니까 답답하죠. 있는 대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그래프가요. fx가 하나는 1차 함수 2x 플러스 2 하고 또 하나는 2차 함수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이 범위를 생각하지 말고 이 직선과 2차 곡선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직선은 이렇게 될 거고 2차 곡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교점이 발생할 거고 늘 이렇습니다. 교점 하나가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x좌표가 1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3과 1 바깥 범위에서는 직선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하고 이거를 선택하고 그 사이에서는 곡선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사이에서는 이 곡선을 선택하고 이해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만 그리면 착, 착, 착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fx라고 하는 것을 우선 그래프에 대한 이런 지식이 좀 있어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직선하고 곡선하고 교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3하고 1이거든요. 여기가. 그거는 뭐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나올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좀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2차 곡선을 좀 이렇게 그린다고 그리고 아이고 예쁘질 않네요. 잠깐만. 이 그래프를 그럴싸하게 그리려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예쁘지가 않습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지금 1,4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이거 대입해서 여기다가 바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얘가 y는 fx.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문제 기억 니은 뒤에서 좀 살펴볼까요? 우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고 자, 여기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음, 자, 기억본 보시죠. 기억을 봤더니 y는 fx의 그래프와 자, 우리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 y는 k가 자, 이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y는 t랑 똑같은 거예요.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y는 k, y는 k, y는 k, y는 k, y는 k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y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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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어? 라고 했을 때 K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 K 값의 범위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계속.
한 점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K가 K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가 여기 딱 여기요. 어때요? 마이너스 4. Y 값이 마이너스 4인 이 점을 지날 때 두 개가 되죠. 오케이?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다 이제 세 개, 교점이 세 개가 되고 세 개 가다가 여기에서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 또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으로는 계속해서 한 개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범위는 이제 여기 이 점을 지날 때가 두 개고요. 요거 이제 두 개죠. 두 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날 때가 또 이게 또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좀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요. 요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예요. 오케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K가 얼마?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그러므로 결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교점이 한 개지,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교점이 이렇게 한 개가 되는 거지. Y는 K하고 만나는 점이 한 개.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래서 기억번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쵸?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니은을 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등장했어요. 또 y는 x 플러스 a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건 잠깐 선생님 좀 지우고요. 이번에는 이제 요거 말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움직여야 돼요. 요 정도. 자,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요게 지금 뭐냐면, y는 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 절편 a 값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움직이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길 바래. 자, 그럼 얘가 이제 움직입니다. 자, 지금은 저 아래에서 한 군데서 만나다가 최초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뭐 할 때? 여기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여기 하나 저기 가서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보이세요? 이제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알겠습니까? 그쵸? 세 점에서 만나죠. 어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접하면 두 개고요. 싹 올라가는 순간 세 개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 지날 때?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4 여기 지날 때가 마지막 두 개. 그 다음엔 영원히 올라가면 이제 한 개가 되는 것이죠. 한 개. 이해 갔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했을 때 이때 A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자,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죠? 오케이? 이 부분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 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여기 뭐 할 때? 자, 이게 접할 때거든. 그래서 또 뭘 써야 돼? 연립해서 판별식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하고 직선 x 플러스 a하고 요거 연립해야 되거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제로가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4ac. 그쵸? 얘가 뭐 돼야 됩니까? 0 돼야 됩니다. 0.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3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요 값은 a는 마이너스 4분의 13입니다. 마이너스 13.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세 군데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요거 어때요? 괜찮죠?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디귿번을 보면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이해 가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직선 하나 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번에는 b입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를 움직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점 어떠세요? 까만색 그래프하고 한 개죠? 한 개.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길, 디귿번에서는. 그럼 최초로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려면 여기 뭐 할 때? 보이세요? 접할 때. 또 넘어가면 세 군데서 만나죠. 그러다가 마지막 두 군데서 만나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지날 때거든. 괜찮을까요? 그렇지. 여기. 그러니까 접할 때랑 요거하고, 그죠? 요거 두 개.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판별식을 또 써야 되거든요. 이때 판별식을 0이라고 놓으면 이때 구해지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29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잖아요. 대입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 자, B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뭐 일차함수 그래프 요거 상호 관계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꽤 어렵고 출제되면 난 변별력이 높습니다. 지금 벌써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 다섯 문제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해가 다 가셨을까요? 두 번, 세 번 보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 도움이 틀림없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두 번 더 보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아무쪼록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만준 선생님이었습니다.